명상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명상을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명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많은 초보 명상가들이 명상 연습을 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할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명상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상은 마음이 가장 편한 상태에 가장 편한 시간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연습이 계속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며 생각의 물결이 느려지고 결국엔 세찬 폭포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냇물로 마침내는 평온한 호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필요에 따라 평온하게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되지만 생각을 억눌러선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정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고 나름의 안정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명상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 내가 스텔라 아주머니라 부르는 마음씨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아주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내 기억이 호의적인 건 우리 어머니가 스텔라 아주머니에게 요리를 배워 요리를 매우 잘하게 되었고 내가 그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대 초반이던 어느 날 나는 스텔라 아주머니에게 요리의 비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한 채 화려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스텔라 아주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쉽단다. 불만 잘 조절하면 돼. 처음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항변하자 그녀는 수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요리할 땐 금속 냄비 대신 뚝배기를 쓰는데 이는 뚝배기의 열 전도율과 보온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료를 볶을 때 마늘을 먼저 넣고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야채를 넣는 이유도 재료들이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쌀밥을 지을 때 차가운 물을 넣는 것도 뜨거운 물을 쓰면 쌀 표면이 열을 차단해 쌀 내부가 익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대답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스텔라 아주머니가 맞았습니다. 효과적인 요리의 비밀은 바로 에너지를 노련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는 똑같은 교훈을 몇 년 후 명상을 연습하면서 다시 배웠습니다. 효과적인 명상의 비밀은 노력을 노련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도 이와 유사하게 금세공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노련한 금세공이는 작업을 할 때 3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합니다. 꾸준히 불을 지피고 꾸준히 금 위에 물을 뿌리며 꾸준히 자신이 세공하는 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능숙한 명상가는 역시 3가지를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정신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꾸준히 마음을 안정시키며 꾸준히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들여다봅니다. 이 3가지 행위가 서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과하면 마음이 부산하고 마음이 너무 평온하면 정신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다른 요인 없이 마음을 그저 평안하게 들여다보기만 하면 깊은 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명상에서 에너지를 노련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신 이완, 정신적 에너지, 평온한 관조,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매일 필요하며 늘 함께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요소를 모두 유지할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지닌 채 관조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명상을 할 때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긴장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다 졸리면 정신적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끝입니다. 마치 노련한 금세공인이 금을 놓고 꾸준히 들여다보며 필요에 따라 불을 지피고 물을 뿌리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신 이완, 정신적 에너지, 평온한 관조, 이 세 가지 정신적 요소의 체계적 연습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근육을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은 5단계로 진행되며 각각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과 당신의 귀여운 강아지는 나무 아래 앉아 그저 쉬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리고 활력과 호기심이 넘치는 이 강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당신을 좋아해서 당신 근처에도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당신이 불안해할 정도로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 강아지를 다시 나무 아래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나무는 당신의 숨이고 강아지는 당신의 정신입니다. 이 단계의 명상에서는 편하게 이완하고 마음이 이곳저곳을 떠돌도록 놔둡니다. 만약 마음이 호흡에서 너무 멀어지면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 다시 호흡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얼마나 멀어지는 것을 말할까요? 호흡이 주의 근처에 머물러만 있다면 혹은 호흡에 대해 완전히 잊은 상태가 한 번에 몇 초를 넘기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사실 별 상관은 없는데 이는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마음의 이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강아지가 당신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아지는 당신과 친숙해졌으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옆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당신은 기쁨을 느낍니다. 강아지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늘 당신 곁에 앉아만 있진 않지만 당신은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 강아지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기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은 좀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선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들여 기쁨을 느끼십시오. 내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어 있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도 마음은 기쁨을 즐긴 후 다시 호흡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의입니다. 이제 강아지가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성견이 되었으며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 그러나 엄격하게 훈련을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의 결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개에게 앉아라고 말하고 나서 개가 앉기 전까지는 간식도 그 어떤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 개가 그에 따르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단계에서 정신은 훈련에 조금 더 수용적 상태가 되며 당신은 정신을 훈련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주의를 호흡에 머무르게 하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주의가 호흡에서 멀어져 떠돌아다니면 주의를 단호하게 그러나 애정을 담아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데리고 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다듬기입니다. 개가 훈련을 잘 받아 이제 여러 제주를 가다듬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개는 앉아, 일어서 같은 기본적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제는 이를 넘어 송로버섯 찾기 같은 어려운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송로버섯을 냄새로 찾는 법, 땅을 파서 캐는 법, 캐낸 다음에도 먹어치우지 않는 법 등을 훈련시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당신의 정신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얻었으므로 좀 더 가다듬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건 호흡의 미묘한 성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놓아버리기입니다. 개는 잘 훈련받아서인지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도 명령만 하면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의 정신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잘 다듬어져 있어 별 노력 없이도 본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정신 이완, 정신적 에너지, 평온한 관조 등 세 가지 정신적 요소를 모두 다룹니다. 이완과 기쁨이 정신 이완을, 결의와 가다듬기가 정신적 에너지를, 놓아버리기가 평온한 관조를 맡습니다. 신체 훈련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힘줄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강아지 명상법을 명상계의 스트레칭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습관이므로 자주 하기를 권합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삶의 환경, 정신적 기질에 따라 이완의 과정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요소일수록 더 중요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첫 명상 선생님은 이것을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명상을 지도할 때는 연습생들에게 끊임없이 진정하시고 너무 힘들여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지도를 할 땐 연습생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만 풀어지고 열심히 좀 하세요. 나는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무척 고전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전하지 않기 위한 고전이었습니다. 난 명상 도중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시아의 전형적인 과잉 성취자였고 동시에 약하디 약한 자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19살 때는 한 깐깐한 인도 선생님의 만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림 수업 내내 굳어있는 내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게 학생, 괜찮네. 고작 만화이지 않나. 나는 그렇게 매 순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릇은 명상 연습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똑같이 긴장한 상태로 임했고 당연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명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내 신조에 따라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치열하게 수개월을 노력하다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절도 있는 포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단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던 정좌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만두기로 한 건 오직 명상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의자에 앉아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했어야 했던 일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몇 분간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몸 안의 감각을 의식할 수 있었고 결국 나는 내 몸의 느낌을 의식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숨 쉬는 느낌을 의식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선 앉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의식했습니다.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주의가 잠시 호흡에 집중되더니 갑자기 내 몸과 정신이 부드러운 기쁨의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분은 약 3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까스로 처음 명상을 한 때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명상의 기쁨을 경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완에서 오는 기쁨 말입니다. 이후 몇 달간 정절을 할 때마다 부드러운 기쁨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기쁨을 꾸준히 느낄 수 있는 요령을 익힐 때까지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쁨에 접근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나는 명상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완하는 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며, 이완이 깨지면 다시 이완에서 오는 안정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완은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른 효과들의 기초가 됩니다. 이완 없는 정신 연습은 단단한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노련한 수행자들은 일단 안정감을 먼저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후 과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완할 때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노력의 행위가 이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완되지 않으면 간단한 산책을 나가거나 눕거나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해서라도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후 나는 명상할 때 이완을 연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정좌하고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완은 하나의 요령이 되었습니다. 더 차분해지자 건강이 좋아졌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더 능숙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완하는 데 익숙해지자 이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완한 다음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주의가 호흡에서 멀어져 다른 곳을 자주 방황했으며 명상 중에 자꾸 잠이 들었습니다. 명상 용어로는 주의 안정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의 안정이 부족한 상태는 점점 더 내 신경을 건드렸고 나는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 과잉 성취자로서의 신조를 적용해 규율을 정하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다만 내가 배운 것을 살짝 변형해서 적용했습니다. 바로 먼저 이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앞으로 30분간 모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할 것이며 단 한 번의 호흡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이완을 하고 만약 이완이 흐트러지면 이완을 되찾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노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시 노력을 멈추고 이완을 되찾은 후 다시 노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나의 주의 안정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쉬우며 명상을 위한 단 한 번의 호흡도 나에게 이로울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첫 숨에도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딱 한 번 주의를 집중한 채 호흡하는 연습을 자주 반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이란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안정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일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안정을 위한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이를 이해한 상태로 더 오랫동안 정좌 명상을 해보십시오. 최적의 연습 시간은 하루에 20분 이상이지만 어쨌든 매일 한다면 얼마 동안 하든 심지어 숨 한 번이 지속되는 동안만이라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 안정시키기 연습, 고정시키기, 쉬기, 존재하기 등을 내내 해도 좋습니다. 강아지 명상도 괜찮습니다. 더 오랜 시간 정자 명상을 할 때는 정신 이완, 정신적 에너지, 평온한 관조 등 3가지 요소의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마음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편안히 즐깁시다.